맞추는 거지. 그건 좀 그렇다. 아니 좀 당황스럽네. 아니. 어렵더라고요. 다시 들으면 멍게 나쁜 것처럼 얘기하네. 민서랑 은채는 둘이 같이 해도 틀려. 지금. 나는 일단 죄송하고요. 네. 자 시작할게요. 자 도형의 이동 들어가겠습니다. 지은쌤은 이 한 장에 두 장의 개념을 한 번에 끝낸 거야. 대단하죠? 저도 대단해 보려고요. 자 첫 번째. 분필 너무 짧아. 긴 걸로. 고등관 칠판 보죠. 좀 뻑뻑해. 자, 평행이동을 해볼 건데요. 사실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은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이동할 때도 배우긴 배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평행이동할 때 방법이 뭐냐면은 첫 번째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되게 간단한데 자 어떤 좌표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어떤 x, y라는 좌표가 그 좌표야 좌표 이랬니? 좌표가 있는데 내가 얘를 평행이동 시키고 싶어. 자 어떻게 평행이동 시키고 싶냐면 이렇게 시키고 싶어. 내가 x축으로는 플러스 a만큼 시키고 싶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는 몇만큼 이동하고 싶냐? 플러스 b만큼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저 x, y에다가 그대로 더해주시면 돼요. 이해됐니? 점이 평행이동이라는 걸 할 때는요 그냥 원하는 만큼 더하고 빼면 돼.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점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함수도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치? 문제는 함수가 이동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이거를 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를 조금 가지고 올 거야. 알겠니? 자 우리가 중학교 때 2차 함수의 기본형이다 라고 하면 ax 제곱 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치?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는 몇 컴마면? 0,0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떤 작업을 통해서 평행이동이라는 걸 통해서 x p의 제곱 더하기 q의 형태로 정리했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거의 꼭지점을 p, q라고 정의했던 거 기억하니? 그러면 지금 내가 별표 치는 이 꼭지점부터 요 꼭지점까지는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할 때 식이 이렇게 변형된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근데 이 식을 내가 조금 더 변형해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자, q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만들 거야. y-q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서 내가 바라보고 싶은 건 자, 얘는 꼭지점이라고 하는 좌표가 이동할 때는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그냥 위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더 있잖아요. 그치?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형이라고 하는 직선과 함수 또는 원이 이동할 때는 봐봐. x축으로 p만큼 이동했더니 플러스 p가 아니라 뭐가 들어갔어? x 대신에 x 마이너스 p가 들어갔죠.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y축으로 q만큼 점이 이동했더니 도형은 어떻게 이동했어? y 대신에 y 마이너스 q가 들어갔죠. 맞습니까? 우리가 좌표가 이동할 때는 원하는 대로 그냥 더하거나 빼면 되는데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우리가 부호를 바꿔서 항상 대입해야 된다는 거야.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점은 그대로 하지만 도형은 반대로. 성민이 괜찮아? 성민이 나 안 봤는데. 성민이 내 지금 여기 무릎 봤어. 요 라인 봤어. 조심하자.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새로운 함수를 뭐라고 하냐? 펑션 x, y 이렇게 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x랑 y의 순서상으로 이루어진 함수다라는 뜻이야. 이해됐니? 우리가 보통 y는 fx 이렇게 쓰잖아. 근데 얘를 좌표에 대한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괜찮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 이동하는 방법을 쓰라라고 하면 어떻게? x-a, y-b 이런 식으로 정의할 거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봐봐. 자, 얘는 지금 어때? x 대신에 x 빼기 a가 들어갔고 y 대신에 y 빼기 b가 들어갔잖아. 그치? 이 녀석의 의미가 뭐다?
얘가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한 거다? a만큼 이동한 거다. 얘가 y축으로 몇 만큼 이동한 거다? b만큼 이동한 거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봤을 때 도형이 이동했을 때랑 좌표가 이동했을 때랑 도형이 이동했을 때 판단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요. 몇 번 봐봐. 332번 봐봐. 332번. 자, 332번. 자, 332번 첫 번째 줄 봐봐. 보고 있어? 자, 그럼 봐봐. 거기 보면은 평행이동 x, y에서 x 빼기 5, y 더하기 4라고 돼 있잖아. 그치? 얘는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한 거야, 재성아? 다시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그렇지. 얘는 점이 이동한 거잖아. 그치? 인체 맞아? 그럼 y축으로는 민서야 몇 만큼 이동한 거야? 4. 그치? 혜연이 괜찮아? 자, 근데 위에 올라가서 328번 봐봐. 328번. 얘들아, 328번은 뭐가 이동한 거야? 도형이 이동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민서야,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y축으로는? 마이너스. 그렇게 부호를 바꿔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점이 이동할 때랑 도형이 이동할 때랑 케이스가 다르니까 이거 구분해서 꼭 판단하라는 거야. 재성이 아까 실수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도형이 이동한 건지 좌표만 이동한 건지 그거를 구분 잘해야 돼. 알겠지? 그거에 따라서 너네가 보는 방법이 각각 다르니까. 괜찮아요? 이게 첫 번째 평행 이동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봐봐. 자, 대칭 이동이라는 거야. 대칭 이동. 뭐 책에 보면은 막 되게 복잡하게 막 나와 있지만 사실 이거 두 가지가 전부인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대칭 이동은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어. x축에 대칭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y축도 있고요. 원점도 있고요. 그다음 y는 x도 있고요. y는 빼기 x 되게 많죠, 그렇죠? 자,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요.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두 번째는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세 번째는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다섯 번째는 y는 빼기 x에 대한 대칭 이동.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근데 종류가 많은 대신에 평행 이동보다 편한 건 뭐냐면요. 점이 이동하든 도형이 이동하든 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도형의 방정식이 이동하는 방법으로만 쓸 겁니다. 왜? 도형이 이동하는 방법이랑 좌표가 이동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대칭 이동은. 알겠니? 하지만 평행 이동은 반대였죠. 그거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됐니? 자, 그럼 첫 번째, 자, x축. 자, 일단은 그러면 첫 번째 fx, y라는 펑션이 있고 얘도 x, y라는 녀석이 있고 fx, y 얘도 fx, y 마지막으로 얘도 fx, y 이렇게 있다고 하자. 괜찮아? 자, 첫 번째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 그러면 너가 생각해봐. 어떠한 점이 x축에 대해서 이동했다고 했을 때 x좌표가 바뀔까? y좌표가 바뀔까? 맞아, 위 아래가 바뀌잖아. 그치? 맞니? 그럼 무슨 좌표가 바뀌어야 돼? x좌표가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죄송해요. y좌표가 바뀌어야겠죠. 재성이 말대로.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봐봐. y축에 대해서 이동하게 되면 뭐가 바뀌어? 높이는 그대로인데 좌우가 바뀌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y구나.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원점 대칭 이동은 뭐야? 다른 말로 바꾸면 x축으로 한 번, y축으로도 한 번 하라는 뜻이야. 이해되니? 그럼 얘는 뭐가 바뀌겠어? x도 바뀌고 y도 바뀌는 거야. 부호가. 괜찮아요? 자, 그럼 네 번째 봐봐. 네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 y는 x에 대한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하라는 거잖아. 이거 제가 예시를 들게요. 이런 직선이 있어요. y는 x.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자, 2,1이라는 게 있어. 괜찮니? 근데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래. 그럼 이렇게 되잖아. 얘가 몇 컴마 몇이 되냐면요. 1,2가 돼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건 말 그대로 x랑 y를 바꾸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니? 자, 그럼 결국은 펑션 x, y가 있으면 이 새끼 뭐로 바뀌어? 펑션 y, x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럼 다섯 번째는 뭘까? x랑 y가 바뀌면서 뭐도 바뀌라는 거야? 부호도 바뀌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 새끼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바뀌어요. 얘는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대칭 이동에 대해서 5가지까지 배웠어요. 수업 끝. 자, 이제 유형 13개 나가면 돼요. 다음 페이지인데.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뭐 대칭 이동 있겠죠 뭐. 이거 포함해서 엑셀이 아니에요. 이런 이거. 끝났다.
끝났다. 제 속으로 이 새끼가 이 양아치 새끼가 자 그래서 자 닥치세요. 말이 많아. 자 합니다. 자 이제 추가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해도 될까요? 뭐 수화로 할까? 산을 나타내는 수화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뭐냐면요. 지금 현욱이가 막 책 보더니 이 새끼 설명 안 했는데 막 점의 대칭이동 막 이지랄 떨고 있는데 봐봐. 첫 번째 볼게요. 점의 평행이동 했죠? 맞습니까? 두 번째 도형의 평행이동 했죠? 자 이거죠. 자 봐봐. 점이 이동할 때는 그대로 보고 해도 되는데 자 도형이 이동할 말이 자꾸 보이냐. 미안하다. 자 점이 이동할 때는 그대로 봐도 되지만 자 우리가 도형이 이동할 때는 부호를 바꿔서 보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 자 점의 대칭 이동 있죠?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대칭 이동은 점이랑 도형이 이동하는 방식이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도형으로 퉁친 거야. 알겠지?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도형의 대칭 이동 있죠? 맞습니까? 뭐 끝났어요. 끝난 거야. 괜찮아? 근데 내가 그냥 마지막에 뭐 안 했을까?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자 그다음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안 한 거잖아, 그치? 얘들아 간단하게 봐봐. 저 4-5번에 그림 하나 있잖아, 그치? 4-5번에 그림 봐봐. 자 왠지 중간에 A가 무슨 점이 될 것 같아? 중점. 끝났다. 자 그 밑에 봐봐. 그림 봐봐. 무슨 이등분선? 수직. 끝났다. 자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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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차적으로 씨발 이거 그거 거 아니야? 이거 약 먹었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너희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봐봐 얘들아 원의 방정식도 솔직히 개념이 한쪽이었잖아, 그치? 근데 도형이 뭐라고 갑자기 한 장이나 개념이 늘어났잖아, 그치? 그렇다고 쫄 거 없다는 뜻이야 내 말은. 알겠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까지 배웠다고 해서 여기 있는 문제 원활하게 다 잘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 번에 끝날 내용은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점대칭이라는 것과 자 선대칭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워볼 건데 얘들아 우리가 실제로 초딩 때는 점대칭부터 배웠을까? 선대칭부터 배웠을까? 선대칭부터 배웠어. 선대칭이 뭐야? 이거 데칼코마니. 여기다가 이제 막 뭐 이쁘게 막 장미 그려서 펼치면 막 똥 되잖아 그냥, 그치? 여기다 막 빨간색, 핑크색, 막 주황색 하고 딱 하면 까만색 이렇게 됐죠. 자 선대칭 이게 뭐냐면 자 어떠한 점이 있대. 근데 어떠한 직선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시킨 점을 찾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죠 사실은, 그치? 맞아요? 근데 얘는 직선 자체가 간단하잖아요, 그치? 그런 직선이 아니라 어떤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 점을 반대편으로 옮겨주고 싶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반대편으로 옮겼다는 거는 여기서 여기를 최단거리로 그렸을 때 당연히 둘이 어떻게 만나야 돼? 수직으로 만나야 되고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기준으로 다시 반대편으로 그 거리까지만큼 간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수직으로 만나면서 몇 등분이 될 수밖에 없어? 2등분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지. 만약에 첫 번째 점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점을 뭐라고 하면 A'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지금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했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수직 2등분선이라는 거 바로 판단이 됐죠? 내가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수직 2등분선이 나오면 뭐라고 했어? 수직인 조건 하나, 2등분인 조건 하나. 2등분인 조건이 뭐야? 직선이 중점을 지난다는 거고, 그치? 만약 수직인 조건은 뭐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를 된다는 거. 그거 두 개 이용하면 무조건 다 구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죠? 만약 그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점대칭 갈게요. 점대칭. 자, 어떠한 점이 있어. 근데 이 새끼를 요 점에 의해서 대칭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가 별이 V한테 쭉 가는 만큼 그 방향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게 점대칭이야. 알겠니? 그럼 우리가 구한 점을 얘라고 해보자. 그럼 내가 이 새끼를 A라고 하고 대칭해서 생긴 점을 A'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점을 P라고 하면 A랑 A'의 무슨 점이 될 수밖에 없어? 중점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그거를 꼭 우리가 배워야 하냐? 사실은 그렇진 않다는 거야. 우리가 점에서 점을 대칭한다는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잖아, 사실은, 그치? 도형의 성질로,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 그냥 평면값 구하라는 거네, 그치? 그럼 얘는 뭘 구하라는 거야? 결국 수직 이등분선 이용해서 좌표 구하라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시켜야 하는 객체가 조금 많죠. 점도 이동해야 되고 도형도 이동해야 돼, 그치? 근데 도형을 이동하는 방법이 사실은 뭐 저기 두 가지 있잖아, 크게, 그치? 근데 그 대상이 뭐냐? 좌표, 1차 함수, 2차 함수, 원의 방정식 이렇게 세 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치? 이해 괜찮아? 그러면 너네가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도형을 이동하는 것보다는 점을 이동하는 게 좋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자, 어떤 y는 잠깐 봐봐, y는 해도 돼요? 3 x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7이 있어. 이해됐니? 근데 내가 얘를 뭐 하고 싶냐면은 x축으로는 이만큼, y축으로는 6만큼 이동하고 싶다고 해보자. 괜찮니? 자, 그럼 물어볼게.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3이잖아, 그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얘를 x축으로 2칸, y축으로 6칸 이동했다고 해서 이 최고차항 계수가 변할 수가 있니? 그건 아니죠. 왜냐면 곡선의 형태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물어볼게. 꼭지점만 이동하는 게 좋을까? 도형을 이동하는 게 좋을까? 꼭지점을 이동하는 게 좋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야.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도형이 뭐죠?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을 통째로 이동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원의 중심만 가져가는 게 좋을까? 원의 중심만 가져가는 게 좋다는 거야. 왜? 어차피 반지름은 똑같을 테니까. 어차피 축의 방정식의 곡선의 형태는 똑같을 테니까, 그치? 그럼 얘 꼭지점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니까 얘들아, 도형이 이동하는 것보다 점이 이동하는 게 더 편하잖아, 그치? 그럼 점을 이동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는 3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이동했을 때 생기는 2차 함수는 뭐가 돼? 3하고 x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를 그냥 바로 가도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는 거? 뭐 사실 걔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단순하게 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도형을 이동할 때 도형을 이동하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하다? 항상 점을 이동하는 게 좀 더 편하다. 그 관점에서 항상 문제를 조금 바라보셔야 돼요. 알겠죠? 물론 우리가 풀다 보면은 뭐 점을 굳이 구하지 않고 도형을 이동해서 문제를 풀 때도 있겠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그쵸? 하지만 너네가 문제를 볼 때마다 특정 정점을 구해서 이동하는 게 조금 빠를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거를 찾는 게 조금 좋다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y는 3x 플러스 1. 내가 얘를 똑같이 이동한다고 해보자.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정점 찾는 게 조금 귀찮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이동하는 것도 간단한 방법이에요. 알겠죠? 정점 찾으러 가면 하나가 몇 컴마 몇 지나가? 직선은 솔직히 말하면 아무 점이나 쓰면 돼요. 아무 점이나. 그치? 그럼 여기서도 봐봐. 일단 2차 함수도 그냥 그리게 되면 아무 점이나 다 정점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꼭지점이라는 특징이 있는 2차 함수잖아, 그치? 예를 들어 원의 방정식도 원의 중심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1차 함수는 그냥 뭐 절편 빼고는 특별한 특징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무 점 찍어, 0,1 찍어, 이동해, 기울기 몇인 직선 찾으면 돼, 3인 직선 찾으면 되겠죠, 그쵸?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직선 같은 경우에는 x-2, y-6 대입해서 전개하는 것도 빠르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개념은 더 깊게 설명은 안 할게요. 왜냐면 깊어질수록 너네가 조금 헷갈려하거든요. 이 정도만 설명할 거고요. 자, 기본 문제 전체적으로 조금 훑어가면서 갈 건데 요거는 냅두고 갈게요. 알겠죠? 자, 빔 안 켜고 그냥 갈게요. 자, 페이지 몇 쪽 보시냐면요. 자, 49쪽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311번부터 314번을 모르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치? 넘어가도 되죠? 자, 선생님 모르겠어? 그래. 자, 볼게요. 315번부터 자, 그거에 의하여 다음 점이 옮겨지는 좌표. 자, 그럼 봐봐. 재성아, x축으로 몇 칸 이동했어? y축으로는? 그치, 마이너스 3칸 이동했죠. 맞아요? 그거 그대로 좌표 이동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치? 혜원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자, 319번부터 322번도 볼게요. 자, 재성아, x축으로 몇 만큼? y축으로? 6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봐봐. 315번 문제는 문제 다시 보면 두 번째 줄에 밑줄 쳐봐. 다음 점이 옮겨지는 점. 점이 옮겨지는 점. 그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 다음 점으로 옮겨지는 점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이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쵸? 자, 얘들아, 그 319번은 봐봐. 4,5로 이미 변한 거야. 원래 좌표를 찾고 싶은 거야. 근데 재성이가 뭐라고 했어?
x축으로는 빼기 4만큼, y축으로는 6만큼이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다가 빼기 4, 6 더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치? 얘는 4만큼 더하니까 8, 6을 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요거 조심하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밑줄 쳤죠? 첫 번째는 뭐야? 315번. 다음 점이 옮겨지는. 그치? 그 밑에는 어디다가 밑줄 치라고 했어? 다음 점으로 옮겨지는. 요거 조심합시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볼 거냐? 자, 324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4번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미녀가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은 직선 같은 경우 뭐라고 돼 있어? x하고 마이너스 4y 더하기 3은 0이잖아. 같이 보자. 자,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x 대신에 x 빼기 3 대입하고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대입해서 전개하면 되는 거죠. 맞니? 은채야, 내가 도형 이동할 때 부호 바꾸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차함수 보겠습니다. y는 뭐라고 돼 있어? 2x 제곱에 더하기 5x 더하기 2죠. 그럼 여기서 너네가 고민해야 돼. 어떤 고민? 꼭지점으로 진행할지 그냥 대입할지. 이번엔 그냥 대입해 볼게요. 알겠죠? 은채 괜찮아? 자, 그냥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y 더하기 5에다가 잘 봐. 2배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5하고 x 마이너스 3에다가 더하기 2를 전개하셔야겠죠. 맞니? 자, 꼭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꼭지점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뭐 전개는 하셔야 되니까 번거로운 건 사실이겠다. 그치? 자, 세 번째는 잠깐만 무슨 방정식이 있어? 그 원의 방정식은 도형으로 이동할래? 아니면 원의 중심으로 이동할래? 원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좋겠죠. 맞습니까? 자, 원의 중심 몇 컴마 몇이야, 재성아? 6, 마이너스 1. 자, 이동하니까 9, 마이너스 6 되겠죠. 맞아요? 응? 어우, 미쳤나봐.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5, 마이너스 6 맞습니까? 자, 그 원의 중심이 5,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은 변해 안 변해? 당연히 안 변하니까 그대로 6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쉽다고 뭐 빨리빨리 가는 건 아니니까 아마 유형 10개까지는 못 나갈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최대한 해보도록 하고. 근데 얘들아, 월요일날은 끝낼 거야. 알겠지? 월요일날은 끝낼 거야. 자, 그러면 자, 328번 보도록 할게요. 자, 328번은 뭐라고 돼 있어? 자, 봐봐. 얘들아, fx, y라는 게 어떻게 이동한다고 돼 있어? 이렇게 이동한대. x 플러스 2, y 플러스 5 이렇게 이동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럼 잠깐만 다시 한번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치. 펑션이니까 도형이 이동하는 거죠. 그쵸? 잘했어. 자, 그 다음에 y축으로는 몇 만큼 이동하는 거야?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은채야, 누구를 이동시켜주고 싶대? y는 마이너스 x 제곱을 요 녀석에 의해서 이동시키고 싶다라고 돼 있죠. 맞아요? 자, 그럼 은채야, 얘는 도형을 이동하는 게 편할까? 꼭지점을 이동하는 게 편할까? 꼭지점이 좋겠죠. 왜? 얘는 꼭지점이 0,0이니까. 맞죠? 자, 이동한다. 자, 그럼 재성아, 꼭지점 이동한 몇 컴마 몇이야? 그치, 그대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민서야, 우리 바로 이차함수 만들 수 있죠. 맞니? 자, 얘가 꼭지점이니까 y는 자,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인데 최고차함계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이렇게 끝나겠죠. 은채 괜찮아? 그러니까 너네가 도형으로 이동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밑에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333번 보자. 333. 자, 333 보도록 할게요. 자, 333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자, x, y에서 어떻게 되겠대? x 플러스 a, y 플러스 b야. 재성아, x축으로 몇 만큼? y축으로? 그치? 은채야, 얘는 좌표가 이동한 거니까 그대로 보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자, 원이 원으로 옮겨졌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이거를 도형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원의 중심만 보고 판단하면 되잖아. 그치? 첫 번째 원의 중심 몇 컴마 몇이야? 1,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재성아 두 번째 원의 중심 몇 컴마 몇이야? 5, 마이너스 3이니까 요것만 보면 돼. 그치? 그럼 재성아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a가 4가 되겠죠. 맞아요? 그치? 자, 그럼 재성아 y축으로 몇 만큼 이동했어? 그럼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아니? 이렇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점이 대칭 이동하는 건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많아졌죠. 그쵸? 맞아요? 문제가 많아졌는데 자, 주어진 방정식을 나타내는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2차 함수만 하도록 할게요. 2차 함수만 3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6번. 자,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돼 있죠. 맞아요? 자, 근데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 x축에 대해서 이동하래요. 두 번째는 y축에 대해서 진행하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원점에 대한 것도 있고, 자, 마지막은 뭐도 있어? 자, y는 x에 대한 것들 있죠. 맞습니까? 왜? 네, 재치 있게 넘어갔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하나 더 할게. 이건 책이 없는 거지만 y는 빼기 x 이것까지 할게요. 알겠죠? 자, 천천히 보자. 자, 얘들아, 재성이한테 물어볼게. 재성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뀌어? y가 바뀌어. 그쵸? 이거 어떻게 써야 돼? y는 이렇게 바꿔야겠죠. 그치? 두 번째, x축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 민서야?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뀌어? 왜 이러지? x, 그치?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 봐봐, 잠깐 봐봐.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마이너스 x야. 전개하게 되면 실제로 x 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거 조심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봐봐, 여기 부호 바뀌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맞아? 만약에 세제곱이면 또 바뀌겠죠, 그쵸? 자, 그다음 세 번째 이렇게 원점 대칭은 둘 다 바뀌는 거잖아. 마이너스 y. 자, 제곱은 안 바뀌고 1차식은 바뀌고. 자, 그럼 최종적으로 뭐라고 써야 돼?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괜찮아? 자, 그럼 y는 x야. 뭐가 이게 어떻게 돼야 돼? x, y가 바뀌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자, x는 y제곱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되잖아. 이거는 정리 못해요. 이건 냅두세요. 알겠죠? 이건 정리 못해 우리. 알겠지? 우리가 나중에 막 이렇게 해서 포물선이라고 기하에서 배울 거야. 기하 선택하세요. 오케이요. 자, 그다음 y는 빼기 x. 이거 뭐야? x, y가 바뀌면서 부호도 바뀌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그다음에 y 제곱에 더하기 y에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거는 지금 책에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고 얘도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민혁아,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다. 자, 근데 제가 지금 336번이 2차 함수를 이동했잖아요, 그렇지? 얘들아, 그 밑에 뭐 있어? 337번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죠. 원의 방정식은 제가 방금 한 것처럼 봐봐, 도형을 이동한 것보다 좌표를 이동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이해되니? 저 이거 안 풀 건데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이 정의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300 기본 문제 4-56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좀 지워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야, 얘들아. 오늘 배운 게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잖아. 그냥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의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아. 근데 우리가 배웠던 직선, 점, 원을 이용해서 문제를 활용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사실. 그치? 그러니까 이거야. 만약에 원과 직선이 있는데 원을 요만큼 이동하면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결국은 뭐야? D랑 R이 똑같다 이거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 문제가 될 건데 거기에 뭐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0.3% 첨가된 향이 들어갈 거라고. 알겠니? 완벽합니다. 자, 할게요. 338번. 자, 이 새끼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자, 마이너스 4,6이 있고요. 자, 8,
1,4가 있는데 문제에서 자 다음 두 점이 점 P의 대칭이래. 얘랑 얘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그러면 뭐 해버리면 돼? 평균값 구하면 되는 거죠. 중간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거 뭐가 더듬이 없잖아.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제가 평균값 구하면 몇 컴마 몇이야? 2컴마 5 끝나는 거죠. 괜찮아 재성아? 평균값 구할 수 있어? 아 내가 어깨가 더 넓어가지고 선생님 키보드는 5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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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나지 말자. 제로. 아니요. 가로로 쌓아서 됩니다. 볼게요. 자, 갑니다. 자, 다음 점유좌표를 구하시오. 341번 볼게요. 자, 341번 보면요. 점 1,4를 봐봐. 뭐에 의해서? 마이너스 2,의에 의해서 대칭 이동한다라고 돼 있죠. 그치? 그럼 얘는 x, y라고 하면 누구랑? 얘네 둘의 평균값이 누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2가 된다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아까는 뭐였어? 봐봐. 얘네 둘을 대칭시키는 점을 찾아라 이거였잖아. 그치? 이번에는 얘로 인해서 대칭하는 점을 찾아라 이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자, 민혁아 x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현우가 y는 뭐가 돼야 돼? 0이 되겠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 0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원 보세요. 원. 자, 340번 볼게. 자, 다음 원을 2,-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자, 그럼 봐봐. 이거야. 그림으로 갈게. 이거 문제 안 쓸게. 원이 있다. 근데 요 점에 의해서 원을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원의 중심 몇 컴마면 1, 빼기 3을 누구에 의해서 2, 빼기 2에 의해서 반대편으로 이동시켰으니까 원의 중심 A, B라고 했을 때 결국은 얘네들의 평균이 뭐가 돼야 돼? 2,-2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 그러면 도형으로 구하는 게 좋을까? 원의 중심으로 구하는 게 좋을까? 중심이 당연히 좋겠죠. 왜? 얘를 이동했다 하더라도 반지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괜찮아요? 자, 345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하고 가야지. 그치? 얘들아 345번 1번, 2번, 3번 이용해서 문제 풀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저는 그냥 풀게요. 알겠죠? 그냥 풀게요. 자, 뭐냐면은 자, A라는 점이 있다. A라는 점이 3,-1이다. 자, 근데 어떠한 직선에 의해서 대칭 이동하는 점을 찾고 싶다. 그거를 B라고 하고 A, B라고 하겠다. 자,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돼? 저 직선은 A랑 B의 중점을 지나갈 거야. 그치? 맞니? 그럼 A랑 B의 평균값 중점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2분의 A 플러스 3. 다음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B하고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거를 어디다가 대입했을 때? 직선에 대입했을 때 A랑 B의 관계식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은채야, 대입한 다음에 양변 2배 하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쵸? 대입하고 양변 2배 하면 A 더하기 3 마이너스 B의 플러스 1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하게 되면 A하고 마이너스 B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맞니? 자, 두 번째는 뭐야? 민서야, A랑 B를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 녀석의 기울기랑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돼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 찾자. y는 뭐가 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집중해. A, B를 지나가는 기울기 찾자. 그럼 재성아, A랑 B를 지나가는 직선 기울기 찾아봐. 어떻게 돼? 좋아요. 나머지 제가 할게요. 이거죠? 얘랑 요 녀석의 기울기 누구랑 1하고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라는 게 뭐가 돼? 2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연립방정식 하면 A, B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겠다는 거야. 야, 미안해.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한 거야?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여기 좌표가 나와 있고 이 함수를 찾는 거였잖아요. 그치?
이번에는 이 함수를 알고 이 좌표를 찾겠다는 뜻이야. 그래도 푸는 방법은 중점과 기울기겠죠. 괜찮니?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지은생 10번? 나왔는데? 저는 소박하게 4번, 5번, 6번. 일단 영상 안 끌 건데 내가 태블릿 켜는 동안 잠깐만 숨 돌리고 있어. 알겠지? 지금 핑구 욕하면 안 돼? 큰일 나. 아주 큰일 나. 얘들아, 내일은 무슨 날인지 알아? 오전에 특강이 없는 날이야. 좋아하지 않니? 내일도 특강은 내일 없어요? 네, 토요일에 왔습니다. 아, 내일 토요일. 일은 저는 지금 막간에 드립을 쳤는데 못 받아줬어요. 일요일 있어?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사랑할게. 자, 네, 뜨고 할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그러니까 지은쌤이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밑반 빼곤 다 비슷비슷하잖아, 사람이,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10개 나갔다는 건 문제 자체가 어느 정도 쉽다는 뜻일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믿고 한번 대표 문제 위주로 후다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7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3,2에서 1, 빼기 4로 옮겨지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5, 마이너스 2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너무 쉽네요, 그쵸? 자, 민채야, 그럼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해야 돼? 4. 자, 민서야, y축으로는 몇 만큼 이동해야 돼? 마이너스 6이죠. 자, 이제 우리 멘트를 잘 봐야 돼. 봐봐. 이 평행이동에서 점 5, 마이너스 2로 옮겨지는, 그치? 그럼 우리는 원래 좌표가 어딘지가 궁금한 거지, 그치? 맞죠? 이거 단어 선택 잘해야 돼. 알겠지? 5, 마이너스 2로 옮겨졌대. 그 원래 좌표를 구하라는 거잖아, 민혁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거 쉬운데 이거 단어 때문에 실수할까봐 그래. 알겠죠? 그러면 5를 반대로 4 빼니까 1. 자, 얘는 반대로 빼니까 6을 더해야 되니까 결국 1,4 이렇게 정리되겠죠? 괜찮아요? 어렵다, 그치?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을 때 직선이 이거다. 너무 쉽당. 그치? 근데 진짜 쉽죠? 그쵸? 맞아요? 우리가 오늘 배운 것만 딱 활용하면 돼.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는 건데 민채야, 도형이 이동하는 거니까 부호를 바꿔서 대입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 a, x,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재성아, y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에 자신감이 많이 내려갔네요, 재성이. 자, 거기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3x 마이너스 2y 빼기 6하고 똑같다는 거니까 이거 전개해서 무슨 비교법 해야 돼? 개수 비교법 해야 되겠죠? 이거 내가 안 해요. 알겠죠? 여러분이 합시다. 네. 자, 다음 넘어갈게요. 3번. 지금 평균 문제풀이 타임이 15초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럼 150초 정도면은 유형 10개는 갈 것 같아요. 네, 자,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많이 나간다 해도 쌤은 한 8개 정도는 끊어볼게. 알겠지? 이제 더 긁기 시작했어, 지금 빡쳐가지고. 자, 원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원으로 옮겨진다. 그거 너무 쉽잖아. 우리 원의 뭐를 찾으면 돼? 그러니까 너네도 좀 어이가 없어서 그러지, 그치? 자, 원의 중심만 찾으면 되잖아, 그치? 맞아요? 오늘 이렇게 집중이 안 되냐? 자, 첫 번째 원 3,0. 자, 그리고 두 번째 원 보자. 몇 컴마? 봐봐, 얘들아, 우리 여기서 원의 중심만 찾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무슨 방정식 찾으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x축으로 몇만큼? 마이너스 4만큼. 민서야 그게 뭐가 돼야 돼? a. 이거 지금 점이 이동하는 거잖아 그치? 자 두 번째 자 0에서 2까지 이만큼 이동했어. 민서야 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그쵸? 그럼 b는 마이너스 2니까 둘이 곱하면 8이 되겠죠. 괜찮아요? 네 15초가 흘렀습니다. 자 여기서도 조금 이제 고민. 자 직선을 봐봐. 봐봐. 그러니까 이거 봐봐. 직선이 이렇게 있대. 봐봐. 원이 이렇게 있대. 근데 봐봐.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요만큼 y축의 방향 요만큼 이동했더니 원을 2등분할 때 원을 2등분 하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 보통 중심을 지나간다라고 하죠. 신박한데 맞아 맞아. 틀렸다는 거 아닌데 보통은 중심이라고 얘기하거든. 원의 중심 지나가겠죠, 그렇지? 그럼 너네는 선택해야 돼. 봐봐. 얘를 a만큼 2a만큼 이동을 했잖아. 근데 반대로 얘 원의 중심을 이만큼 이동한 다음에 직선에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직선을 이동해서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원의 중심을 반대로 이동해서 직선에 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야. 알겠니? 근데 만약에 이게 이해 안 되면 그냥 시킨 대로 하세요. 자 그럼 두 가지 다 한번 해볼게. 알겠지? 자 우리가 처음 뭐야?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대. 3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이동했대. y는 마이너스 2a. 이게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죠. 혜연이 괜찮아? 혜연아 지금 조금 빨라?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울지 말고. 자 근데 이 녀석이 어딜 지나가야 돼? 1, 마이너스 2를 지나가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대입해 볼게요. 자 노란색으로 갈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1 대입하니까 3하고 1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a 자 그 다음에 3하고 마이너스 3a에 마이너스 3이죠. 괜찮아요? 자 그럼 a라고 하는 건 제사가 2 되는 거 맞아요? 네. 그치? 괜찮니?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원의 중심이 1, 마이너스 2인데 자 봐봐. 원의 중심을 거꾸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민영이 괜찮아? 원의 중심을 거꾸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왜? 맞죠? 괜찮아요? 은찬한테 뻑큐하지 말고 이렇게 턱 깨면서 이렇게 봐봐 구했죠? 이걸 어디다 대입해야 돼? 저기다 대입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저 직선에 대입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3 1 마이너스 a에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맞니? 어때 민혁아? 식이 서로 똑같죠? 네? 왜? 마이너스 1에 있는 3이 예. 크게 얘기해줘. 이거. 근데 오른쪽 맨 오른쪽. 마이너스란 아유 그 노란 색깔 요거. 마이너스란이 네, 왜요? 잘못 본 됐어요? 이해됐죠? 어쨌든 똑같죠? 네. 1 마이너스 2 이거? 이거 어디다 대입하는 이거를 저직선에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했죠? 직선을 이동해서 원의 중심에 대입한 거고 두 번째는 원의 중심을 이동해서 직선에 대입한 거야. 반대로. 거꾸로 간 거죠. 그렇죠? 어떤 게 편할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이 괜찮아? 현영이 괜찮아? 응. 이게 맛이 갔냐? 나도 맛이 가는 것 같아. 자 갑니다. 이거 몇 번이야 지금? 5번 우리에겐 10분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10분이 남았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의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갈게요. 자, 2, 마이너스 1을 뭐라고 돼 있어? 자, 집중해. 자, 요 녀석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 그럼 마이너스 1, 2죠. x, y 바뀌어야 되니까, 그치? 그 새끼를 Q라고 하겠다. 자,
자, 재성아, 그 다음에 x축에 또 대칭 이동하잖아, 그치?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지? y가 바뀌니까 2,1이죠, 맞습니까? 근데 저렇게 세 점에 무슨 좌표 구하라고 돼 있어, 재성아? 무게 중심 어떻게 구하지? 세 점에? 아니고 중. 으아! 아, 나는 솔로 3기 영수의 기분을 드려야지. 방군 안 끌게 내가 참아. 으아! 무게 중심 어떻게 구해? 세 점에? 아, 진짜 이거 무게 중심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거? 저는 어, 두 점의 중점을 그다음에 오 말해 괜찮아. 거기서 2대 1. 맞아.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게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다? 세 점의 평균으로 구할 거다. 그치. 죄송합니다. 아! 6번까지만 하자. 다들 맛이 간다. 다들 힘들죠? 아, 보자. 뭐가 있는지나 보자. 1, 8번, 9번, 9번까지 되고. 아, 됐어. 6번까지. 그래서 월요일날 좀 컨디션 잘 챙겨. 알겠지? 월요일날 도영이도 끝내고 집합 앞부분 설명할 수 있으면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숙제는 안 나간다 하더라도. 알겠지? 왜 진도 너무 빨라요? 전 느리다고 생각해요. 자, 갑시다. 자, y는 3, 맞냐 이거? 다른 거 푸는 거 아니지? 오케이. 자, 다음과 같은 직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수직이고 마이너스 6,1을 지난다. 이거 뭐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1차함수 문제죠, 그쵸? 근데 거기에 뭐를 좀 곁들였어? 대칭 평행을 조금 곁들였죠, 그쵸? 맞니? 자, 해보자. y축에 대칭 이동했으니까 뭐가 바뀌어? x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직선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는 기울기는 실제로 3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얘는 마이너스 6,2를 지난다고 하니까 직선 찾을 수 있죠? y는 3 가로 열고 x 플러스 6에다가 더하기 1을 너무 쉬운데? 하나만 더 하자. 전 쓰레기예요. 인정할게요. 자, 얘들아 진짜 7번까지만 할게. 알겠죠? 7번까지 할게. 혹시 형아 기분 나빴다 하더라도 에코쌤한테만 욕해. 알겠지? 우리 서로 아끼자. 핑크 욕 나가서 하지 말자. 내부에서 해결하자. 오늘 사실 석구나 선생님끼리 좀 이제 회식을 좀 할 거야. 밥 정도 먹. 나는 이제 술은 별로 안 좋아해서 밥을 먹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할지. 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자, 중심이 3,-2이고 반지름이 K1을 X축에 대칭 이동했더니 3, 빼기 3을 지났다. 그럼 여기선 대놓고 말하고 있죠. 봐봐. 중심만 이동하라고 했잖아. 그치? 원의 중심이 X축에 대칭 이동했으니까 재성아 뭐가 바뀌어? 호! 자, 반지름은 K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봐봐. 얘가 원이야. 얘가 중심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위에 점이 3, 빼기 3이 있다고 했잖아. 그치? 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X좌표 똑같죠? 2부터 빼기 3까지 몇이야? 5, 5. 끝. 이해됐어요? X좌표가 똑같으니까 Y좌표만 가지고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 되겠지. 혜연이 괜찮아? 안 됐어. 혜연이 안 됐어. 혜연이 안 됐어. 원의 중심을 이해됐어? 네. 근데 원위의 한 점이 3, 빼기 3이래.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이게 반지름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X좌표가 서로 똑같죠? 아. 그 Y좌표의 길이만 구해도 반지름 되겠지. 계산이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찐으로 여기까지 할게요. 아.